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 동맹 협약을 맺으면서 여러 사업에 협력하기로 최근 약속했습니다. 특히 오페라와 전시, 연극 같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혹한 공주에게 사랑을 얻을 것을 확신하며 노래를 부르는 왕자. 화려한 무대와 200명이 넘는 출연진이 공연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푸치니의 대작인 오페라 투란도트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선보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투란도트 전막 공연이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대형 오페라를 지역 무대에 올릴 수 있었던 건 광주 시립오페라단과 대구 오페라하우스의 합작 덕분이었습니다. 광주 오페라단 예산으로서는 감히 엿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의 협조로 인해서 또 좀 달빛 동맹 그 의미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 공연이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기관의 오페라 달빛 동맹은 2019년부터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더 좋은 공연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누가 봐도 정말 대구와 광주가 예술로서 함께하는구나라는 그런 일들이 잘 맞닥뜨려져서 이런 공연이 성사가 됐습니다. 최근 광주와 대구에서는 강에 비친 달이라는 제목으로 두 지역 조각가들의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또 지난달 제25회 광주 소극장 축제는 광주 대구 달빛 교류전으로 진행돼 연극과 마임 등 교류 공연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우정이 문화 분야에서도 시너지를 내며 지역민들에게 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늘로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항과 목포항의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광양항에서는 컨테이너의 반입과 반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목포항의 물동량도 평소의 26%에 그쳤습니다.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나타내는 장치율도 평년 수준을 웃돌기 시작했습니다. 고흥의 한 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H5 항원이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그제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유경오리 2만 6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출입 통제 등 긴급 방역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가을 전남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가금류 농장이 3곳으로 늘었습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우리 농업에 존폐가 걸린 문제지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지만 또 다른 사회적 문제들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로봇을 활용해서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시설 하우스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이 병충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를 미리 입력하면 사람 없이 작업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바로 멈춥니다. 사람 2명이 3시간 걸려 하던 작업을 사람 없이 1시간 반 만에 끝마칠 수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온실 자체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농약을 흡입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로봇이 방제하는 동안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밀폐된 온실에서 사람 없이 작업하기 때문에 농약 입자를 아주 작게 만들어 방제 효과를 20%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 반복적이거나 힘든 농작업에 로봇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제 로봇하고 사람을 따라다니는 작업자 추종 로봇, 그리고 생산량을 일정할 수 있는 생산량 모니터링 로봇,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학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로봇들을 통합하여 스마트 온실에서 무인 자동화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농업용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달리 작물이나 가축을 대상으로 논밭이나 과수원, 축사 같은 불규칙한 땅 위에서도 작업해야 합니다. 농촌 일손 부족 해결 방안으로 농업용 로봇을 보급하려면 작업 공간이나 재배, 수확, 사육 방식 등 농작업 환경 자체를 같이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로 인해서 안전한 일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과 여가의 조화를 통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있는 곳이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방송총국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문을 연 의성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입니다.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갖추고 대용량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근로장애인 수도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작업장 곳곳에 마련된 휴게실엔 각종 안마기가 설치돼 근로장애인들이 피로를 풀고 있습니다. 3-3-5-5 모여 게임을 즐기면서 친목도 다집니다. 힘들지는 않고 여기 직장 동료들이랑 다 같이 일도 하면서 놀러도 가서 매일 일하러 올 때는 행복해요. 북카페로 조성된 휴게 공간에선 조용히 독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친화 기업의 사회복지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분들이 일자리도 찾고 살 자리도 찾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고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성친화 기업 인증과 고용노동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발달 장애인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이제 살 수 있도록 의성부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안전한 일터를 넘어 행복한 일터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견입니다. 광주역 창업벨트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코레일 이사회가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부지 매각을 승인해 사업과 관련된 토지 문제가 해결됐다며 내년 초부터 부지 매입 절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역 창업벨트는 광주역 인근의 남는 땅에 창업 지원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달빛 내륙철도가 광주역을 경유하는 계획이 세워지면서 부지 매입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지난 6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언급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5월 단체가 재차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5.18 보상자회는 어제 광주 5.18 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공원 추모 승화 공간에 5.18 유공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며 지난 6월 TV토론회에서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한 홍 시장의 발언은 왜곡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5.18 단체가 같은 이유로 인해 지난 25일 광주를 방문한 홍 시장의 5.18 묘역 참배에 대해 반발했고 홍 시장의 참배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여하고 지명 수배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시민이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1981년 5월 18일 광주 망월동에서 열린 5.18 추모식에 참여해 민중계율을 제창하고 불온 유인물을 살펴해서 지명 수배 중이던 지인을 도피할 수 있도록 돕는 등의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1살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행위가 12.12와 5.18을 전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를 반대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고흥군 동강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64제곱미터와 창고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1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오늘부터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에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합니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4일 본회의에서 본 예산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은 각각 올해보다 3.5%와 18%가 늘어난 7조 2,535억 원과 3조 575억 원의 예산안을 광주시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3,000가구 가까이가 복지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돼 긴급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2달 동안 민관 합동조사를 벌여서 가족 해체 등의 위기 상황이 우려되는 2,988개 가구를 발굴해서 맞춤형 복지급여와 복지기동대 생활안정자금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위기 우려 가구 가운데 건강, 주거, 경제 등 복합적 사례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1,6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서 사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오늘은 포근한 날씨 속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남 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낮에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3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10에서 40, 동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60mm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람도 차차 강해지겠습니다. 이미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의 해안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5에서 17도가량이나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광주가 11도 안팎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여수와 곡성 19도로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영암의 아침 기온 15도로 어제보다 17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 23도, 완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9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남해서부 해상을 시작으로 내일은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첫눈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